청소하러 오셨어요?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을 그렇게 깔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졌고 단 3일 뒤 그녀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놓친 건 구두가 아니라 사람의 깊이였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낡은 간판 밑에서 작은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장영만 수선방. 7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구두 수선집이었죠. 올해 80살이 된 장영만 할아버지. 오늘도 조용히 작업대에 앉아 마른 손으로 낡은 구두를 꿰매고 계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고 또 그렇게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어르신, 이 신발 아직 고칠 수 있을까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구두를 내밀자 영만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구두를 만지는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신발도 어르신처럼 오래됐네요. 그 말에 영만은 빙긋 웃었습니다. 오래돼도 아직 걸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지요. 그 말은 신발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의 아들 상우였습니다. 몇 달 만에 나타난 얼굴에는 어쩐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아버지,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요. 상우가 옆으로 한 발 물러서자 한 여성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목소리.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영만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상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허락 먼저 받고 싶어서요. 말끝엔 살짝 떨림이 묻어 있었죠. 한편으론 들떠 있고 또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눈치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만의 시선은 지혜에게 머물러 있었죠. 부모님은 안 계시나요? 영만이 조용히 묻자 지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연 끊었어요. 사정은 많지만 더는 그쪽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영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죠.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말. 누구나 이유는 있겠지만 그 말 뒤엔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영만은 수선방 뒤쪽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옛날 가곡이 잔잔히 흘러나왔고 그의 손엔 멈춰 선 바늘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신발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지.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엔 말없이 내려앉은 오래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장영만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지만 속으론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혜의 말투, 눈빛, 그리고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그 말.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수선방 뒷방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만은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바느질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과 부모 끊었다고 해도 완전히 잊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만은 조용히 헌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본드 냄새가 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옷차림이었죠. 그가 향한 곳은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지혜가 일하고 있다는 곳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기 좋은 냄새와 밝은 조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 직원이 영만을 흘끗 보더니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예약하셨나요?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영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영만은 일부러 모르는 척 구두를 끌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예약 손님 계시거든요. 혹시 청소하러 오신 분 아니세요? 지혜의 말에 옆에 있던 직원들이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응대는 저희가 할게요. 이런 데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말들, 영만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죠. 지혜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배려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만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고칠 때 쓰는 본드처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이죠. 영만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돌아서며 문고리를 꼭 잡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발이 닳는 건 괜찮지만 마음이 다르면 안 되지. 가게 문을 나서면서 그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상우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먼저 눈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날 밤 그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혜 얘기할 때 밝게 웃던 얼굴, 살짝 떨리던 목소리. 영만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리고 아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영만 할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자꾸만 뾰족한 생각이 걸려 있었죠. 가슴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처럼요. 결혼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빨리 하더라고요. 동네 단골 어르신이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영만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어느새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상우가 수선방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는지 허겁지겁 밥부터 퍼먹으며 말했죠. 아버지, 지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저도 눈치챘어요. 그런데 지혜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영만은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물집 잡힌 발을 보며 구두를 다시 기워주던 그 아이. 이제는 커서 사랑을 말하는 어른이 되었지요. 그래서 영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겉모습 말고 그 사람 속마음을 보는 거다. 사람은 힘든 순간에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날 저녁 영만은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 거래처, 그리고 자신이 설계했던 건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전설이라 불리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상우가 지혜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영만은 여느 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땀과 본드 냄새가 스며든 옷이었죠. 지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시선은 살짝 그의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혜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영만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랑 같이 점심 약속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주셨으면 해서요. 지혜는 잠깐 망설였지만 상우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그럼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영만은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소 하나, 회사 이름 하나,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그곳에서 나에 대해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말투와 태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영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겪게 하는 게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정오, 봄 햇살이 참 고운 날이었습니다. 장영만 할아버지는 다려놓은 셔츠에 오래된 재킷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단단했지요. 운전석에 앉은 상우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조수석의 지혜는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말끝엔 긴장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대전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예약된 방 안에는 이미 중년 남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영만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멋지시네요. 이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공사 마감 기한을 단축했죠. 도면 하나로 3달이 줄었잖아요. 상우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지혜는 말없이 앉았지만 손끝으로 유리잔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목 설계, 공사 이야기, 거래처 사람들 얘기까지. 영만은 웃으며 편하게 얘기했지만 지혜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 하세요? 그중 한 사람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브랜드 편집숍에서 매장 일과 기획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만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사람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요?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요, 말투랑 태도를 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지혜가 그렇게 말하자 영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슬픔 같기도 실망 같기도 한 씁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저는요, 오래 신은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밑창이 얼마나 닳았는지, 먼지는 얼마나 묻었는지. 그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순간 식탁 위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그 말의 뜻을 느낄 수 있었죠. 지혜는 식사 내내 웃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점심자리를 다녀온 뒤 상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처음 들은 그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작은 수선방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모습만 기억했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마치 조용한 어른이 아니라 진짜로 큰 일을 해낸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까 그분들 일부러 부르신 거죠? 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따끔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상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나답게 살아왔을 뿐인데. 며칠 뒤 지혜는 상우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자리에 서는 게 싫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상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수선방 문을 열었습니다. 영만은 평소처럼 낡은 구두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상우는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믿었어요. 영만은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상우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영만은 조용히 도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부딪혀봐야 진짜 알게 되지. 상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굳이 지혜를 직접 만나보려 했는지, 왜 그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그녀 앞에 섰는지도요. 그날 밤 수선방 불빛은 평소보다 더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구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둘 사이의 오랜 시간들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꿰매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째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오래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 했지요. 장영만 할아버지는 수선방 안쪽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고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인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 또 한 장 넘기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김태수, 청량리, 1995, 빛, 인연, 미안함. 몇 글자 되지 않는 짧은 메모였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만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한창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무리하게 추진하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그 일로 큰 빚을 떠안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태수였습니다. 그는 회사를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할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홀로 안고 떠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영만은 누구보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성공을 했어도 항상 조심스럽고 조용히 살아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영만은 수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상우를 불렀습니다. 마침 우산을 털며 수선방에 들어오던 상우는 작업대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오늘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영만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된다. 명예를 잃는 건 시간이 좀 걸려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을 잃는 건 그건 가장 아프다.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말 속엔 긴 세월을 버티며 얻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새로 배워야 한다. 신발처럼 말이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닳았을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상우는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은 깨끗했지만 밑창은 이미 얇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혜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단순하게만 봤는지. 내일 서울에 같이 가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영만은 다시 수첩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내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야. 그를 다시 만나야 나도 비로소 내 삶의 다음 장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지난 날이 하나씩 열릴수록 자신도 조금씩 더 사람을 아는 눈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있는 노인, 무거운 짐을 들고 서성이는 낯선 얼굴들까지. 바쁜 하루가 그대로 느껴지는 풍경이었죠. 그 사람들 사이에 장영만 할아버지와 상우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먼 길을 지나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첩 속 그 이름 김태수? 아버지 마음속에 아직 꿰매지 못한 구두 한 켤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기다리면 정말 오실까요? 상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만은 말없이 목도리를 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길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만드는 거다. 오후 3시 역 앞 벤치에 낡은 모자를 쓴 남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윈 얼굴, 깊게 팬 주름,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는 눈빛이 영만의 기억 속 김태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영만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김태수 씨 맞지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고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사장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엔 수십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계속 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영만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피할 일이 아니었소. 오히려 내가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다 감당했잖소. 그 말에 김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손끝의 떨림, 눈빛의 진심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지요. 영만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소. 고마웠고 정말 미안했소.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2잔, 그리고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쌓였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상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진짜 책임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진심은 잊히지 않는다는 걸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말들과 찻잔의 따뜻함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우의 마음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온 날 늦은 저녁, 수선방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영만 할아버지는 작업대에 앉아 있었고 상우는 조용히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에서의 만남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 그리고 한번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붙이는 법까지도요. 아버지, 상우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저 제일 다시 생각해 보려 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영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들이 이제 사람을 숫자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으로 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도요. 그녀가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저랑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사람도 신발처럼 속이 얼마나 달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리요. 영만은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밑창은 닳고 실밥도 여기저기 터져 있었지만 그는 버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죠. 이 신발도 다시 신을 수 있을까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손이 간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니야. 사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 밤이 깊어갈수록 수선방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앉아 말없이 구두를 손질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묵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각 편집숍에 있던 지혜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 제목은 상우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 그녀도 언젠가 마음속 상처를 다시 꿰맬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수선방엔 다시 손님이 늘었고 상우는 틈날 때마다 찾아와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구두를 닦는 손은 아직 서툴렀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영만은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내 삶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낡은 구두처럼 조심스럽지만 단단히 매듭지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문 밖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따뜻하게 스며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닳고 다른 구두처럼 우리 마음도 때로는 꿰매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조용히 마음을 꿰매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계속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